새로운 실효성합법 수단 보면요.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가산세, 가상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인허가 준 거 제한하는 게 있고, 공급 거부가 있고, 명당공표가 있고, 이게 새로운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적 수단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일반법 있는 게 없어요. 다 일반법 없어요. 명당공표에 관한 일반법으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OX. 일반법 뭐다 다 틀린다는 것이 일반법 있는 거 없어요. 전부 다 간접적이에요. 직접적 수단 없어요. 전부 다 간접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징금부터 배울 텐데, 과징금 그림 한번 보세요. 행정청이 갑에게 과징금 부과했어요. 이 과징금은요, 주로 불공정 거래액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과돼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 불이행인데,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있다 없다? 단일화된 법전이 없죠. 그죠? 단일 법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법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로 경제 관련된 행정법 위반이에요. 경제 관련된 행정법 위반. 이런 거를 전형적인 가징금이라고 하고요. 맞아. 불공정 거래액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됐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됐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과징금에 관한 일반법이겠죠? 그죠? 일반법 있어 없어요? 없어. 여기가 최초 도입됐다는 것 뿐이야. 근데요, 이 가징금이 전형적이 아니라 변형된 가징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 있죠.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예컨대 버스 운행업 같은 거. 사기업이잖아요, 버스 운행 업체. 근데 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업체가요, 뭔가 위반을 해가지고 원래는 허가 자체가 취소될 일이 발생했어. 또는 뭐 3개월, 5개월 영업 정지될 일이 발생했어. 근데 버스 운행업 허가가 취소돼 버리다 영업 정지돼 버리면은 우리는 버스 못 타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 봐요, 안 봐요? 피해 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은 계속적인 공급이 요구가 되거든. 계속적인 공급이 요구가 돼.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취소시켜야 될 것을 그 대신에 거기에 가름하여 대신에 취소 안 시키는 대신에 가징금 부과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변형된 가징금이라고 하죠. 이 변형된 가징금은 개념 많이 물어봤어요. 변형된 가징금 개념 뭐다? 공공사업을 취소 정지시키는 대신에 가징금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징금 부과는 일반법이 없잖아요, 그죠? 각 개별법에 따라 하는데 행정청의 주로 재량이에요. 주로 재량이에요.
근데 이제 과징금은요, 3년 전에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8개 있거든. 시장에 기업이 한 8개면은 그런 거를 과점 시장이라고 하죠. 그죠? 뭐 이동통신사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흔하진 않지만 이런 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카르텔이잖아요. 독점 기업처럼 움직인다. 독점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불공정 거래행위예요. 그래서 8개 정유회사가 담합을 해가지고 기름값이 두바이 위로 원유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쥐들은 안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매 주유소에서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지. 공급가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가징금이 얼마 나왔냐면 125억인가 나왔어요. 유역이야 거기가. 유역? 아마 유역 맞을 것 같은데. 뉴욕에서 하여튼 뭐 걔들이 미국 유나이티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삼성전자랑 LG가 담합해서 그 TV 모니터 팔았다고요. 가증 부가가 1,200억인가? 근데 과태료 한 4만 원 하죠. 범칙금 몇만 원 해요. 처분성 있어 없어요? 과태료나 그 통고처분, 범칙금 이런 거 처분성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범칙금 어떻게 불복하면 돼요? 자기한테 막 질문하기가 좋죠. 범칙금 어떻게 불복하면 돼? 오늘 벌써 3번째 물어보는데. 3번째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앞으로 기억 잘 날 거야. 범칙금 불복을 어떻게 해요? 무슨 소송이에요? 소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범칙금 불복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납부 안 하면 되지. 납부 안 하면 돼. 그죠? 미납하는 거야. 과태료 어떻게 불복해요? 과태료 어떻게 해요? 60일 내 이의제기서 한 장 쓰면 돼. 그죠? 배웠었던 거 기억은 나죠? 그죠? 그러면 돼. 근데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근데 뭐 사람 다 그래. 사람 머리가요. 1, 20분만 지나도 잘 얘기 못해. 근데 뭔가 기억은 날 것 같아. 근데 말은 안 나와. 그런 걸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하죠. 그 정도는 돼야 돼. 뭔가 맞아. 이거 들었었지. 근데 생각은 잘 안 나. 근데 아예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통고처분, 범칙금이랑 과태료는 처분성이 없어요.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과징금 이거 120억 가지고 소송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처분성이 있어요. 이거 액수가 적으면 뭐 몇십만 원부터 뭐 크면은 진짜 막 몇백억대도 부과돼요. 액수가 엄청 크다고. 한 2년인가 3년 전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짜고 그 저가항공사들 있죠. 조그만 항공사들 있잖아. 뭐 이스타 부산항공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걔들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징금 부과받았어요. 70억인가 부과받았어. 근데 액수가 크다고. 그러니까 다툴 필요 있어 없어요? 있어. 일단 처분성 있어요. 과태료나 통고처분 처분성 없지. 그럼 무슨 소송하겠어? 뻔하지. 취소 소송하죠. 돈 내기 싫으니까 취소하라고 소송하죠. 그렇죠? 자, 근데 소송 이렇게 하면 이제 법원이잖아요. 법원은 넘어온 거잖아. 법원은 전부 취소해요. 전부 취소. 일부만 취소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다 개별법 근거에서 해당 사안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가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근데 7천만 원 부과한 거야. 얼마 초과했어요? 2천만 원 초과했죠? 5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는데 7천만 원, 2천만 원 초과했어. 그럼 법원이 2천만 원만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가징금 얼마 내라는 거야? 5천만 원 내라는 거죠. 그러면 가징금을 법원이 정한 꼴이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이건 행정청 재량이 나니까 가징금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안 돼. 전부 다 취소하고 행정청이 다시 재량권 동원해서 부과하는 거야. 가징금은 일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판례 하나 좀 추가할게요.
갑이라는 운전기사가요, 합승행위 하는 바람에 이 운전회사가 과징금 부과받았어요. 누가 부과받았다고? 기사가 받았어요? 회사가 받았어요? 회사가 받았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과징금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쥐가 부과받은 거 아니잖아. 지 잘못으로 부과받았더라도 자기가 부과받은 게 아니라 누가 부과받았어요? 회사가 부과받았잖아. 그럼 누가 소송해야 돼? 회사가 해야지. 얘가 하면 안 되지. 이걸 이론적으로 이 판례를 설명하자면 과징금 부과나 가징금 부과한 걸 취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3자가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과징금은요, 얘가 사망하잖아요. 상속이 돼요. 상속된다 안 된다 시험에 3개 나와. 이행강제금은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돼. 과태료 상속돼요 안 돼요? 돼. 과징금 상속돼요 안 돼요? 돼. 과징금, 과태료 둘 다 과시네, 그죠? 얘들은 상속이 되고, 이행강제금 다른 말로 집행벌이죠? 상속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돼, 머릿속.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벗어나자. 아, 그리고 요거는 가징금 이거 어디다 사용할까? 가징금. 국가재산으로 귀속돼요. 작년에 가징금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작년이 가징금이 9,800 몇십억이더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게. 거둔 돈 한 1조 정도 돼.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수입이 뭐예요? 세금이야. 세금이 이제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과징금, 뭐 벌금, 뭐 과태료. 국가가 돈 없을 때쯤 되면 이제 막 단속 다니는 거죠. 벌금, 과태료 막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세외 수입이라고 해요. 어쨌든 됐고요. 자, 이제 제목의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 사실 가산세, 가상금 요거 이제 묶어서 배울 텐데, 요거는 2007년도까지만 해도 개념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진짜 개념만 알면 됐었다는 거죠. 2007년도 개념 외의 것이 나온 적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많진 않아. 자, 그 그림을 보면 그림 중간에 세금 부과라고 돼 있죠. 그죠? 세금. 그러니까 이 세금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 부과받는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신고 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뭐 맨날 무슨 뭐 현금으로 하면 깎아주는 이런 얘기 왜 해요? 추적이 안 되니까 신고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 신고를 아예 안 한다든지 또는 과소 신고한다든지. 옆에 쓰세요. 불성실 신고죠. 신고를 안 한다든지 과소 신고한다든지 불성실 신고. 자, 이런 거에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가산세라고 해요. 가산세. 가산세. 자, 가산세 우측에 보니까 가산세 부과에 고의가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고의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가실 있던 없던 불성실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야. 다만 그 밑에 보니까 불성실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대면 부과 안 받을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이 이덕해서 뭐 외국에 있었다든지, 그래서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 했다든지, 뭐 이런 정당한 사유를 대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가산세랑 세금이랑 쭉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세금. 이게 본세금이야. 근데 이 가산세라는 것도 밑에 쓰세요. 이것도 세금이에요. 가산세도 세금 종류예요. 근데요, 본세금이랑 가산세는 별개야. 가산세는 본세금과 무관하게 불성실 신고하니까 별도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별개 가세다라고 적혔죠? 땡땡 쓰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본세에 대해, 일단 들어봐. 본세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OX. X야. 왜? 별개라니까? 본세 근거 있고 없고 뭔 상관이야. 옆에 쓰세요. 본세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도, 본세금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가세 옆에 쓰면 돼. 산출 근거 없어도 가산세 부과 가능. 왜 본세에 대한 산출 근거 없어도 부과할 수 있어요? 별개니까. 가산세랑 본세금 부과는 별개니까.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세금을 뭐 하나도 납부 안 했다든지, 과소 납부했다든지, 옆에 쓰세요. 뭐, 결론적으로 뭐 하지 않은 거야? 완납하지 않은 거죠. 이런데 부과하는 게 가산금이에요. 일단 완납 안 하면 강제 징수하죠. 우리 배웠죠. 독촉압류 매각 청산. 청산할 때 뭐도 청산해야 돼? 세금 말고 이 가산금 이자도 내야 되잖아. 가산금 이자예요. 옆에. 가산금 밑에 쓰세요. 세금 땡땡 100분의 3 복습해볼까? 과태료 100분의 5 다 배웠는데 넘겨서 판례 좀 볼게요. 판례 보면 우리 그림에 다 녹아 있는 거야. 가산세 고의가실 필요 없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과 못한다. 이런 거 제목 읽어보면 다 그림에 있는 것들이죠. 자, 판례 박스에서 정당한 사유 부정 사례 볼게요. 찾았어요? 판례 박스에서 정당한 사유 부정 사례 찾았어요? 1번 법을 몰랐다. 법은 무지를 용서를 안 해줘. 알아야지. 왜 몰라? 정당한 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요. 알아야지. 왜 몰라? 2번이 시험 몇 번 나왔던 판례야. 관계 공무원이 설명을 잘못했어. 그럴듯하죠. 공무원 설명 잘못했으니까는 뭐 신고 잘못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 했어요.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뭐 이런 거 나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 법령 동그라미 명백 동그라미.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설명을 뭐 잘했던 못했던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지. 3, 4번 필요 없어요. 그냥 보세요. 1, 2번만 잘하면 돼요. 자, 됐고요. 가산금 마지막에 있는 판례 박스 보세요. 첫 번째 판례가 가산금은 이자다. 뭐 이런 거야. 이자다. 가산금의 실질은 이자다. 이자. 자, 두 번째 판례. 가산금에 대한 고지 있죠. 그죠? 가산금 알려주는 거. 뭐 100분의 3이에요. 100분의 5에 알려주는 거. 처분성 있을까 없을까? 고지, 통지 이런 거 뭐 가지고 생각하면 돼? 이게 행정청 의도 통지인지 단순 사실 통보인지 100분의 3, 100분의 5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처분성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소송한들 뭐해? 100분의 3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100분의 3인 거지. 뭐 고지 취소한다고 해서 100분의 3이 100분의 2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자,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배웠는데 과징금은 내용이 좀 되고요. 가산세, 가산금은 지금 너무 상세하게 배웠어. 내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전에 2007년 전까지만 뭐만 나왔다? 개념만 가산세, 가산금 바꿔 나왔어. 불성실 신고는 가산금 부과 대상이죠.
불성신고는 뭐예요? 가산, 세. 그렇게 계속 나온 거야. 개념 바꿔서. 용어나 개념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허 사업의 제한인데 이것도요, 2008년 전까지는 개념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이 관허 사업의 제한은 세 가지 논점만 알면 돼. 첫 번째 개념. 자, 실판 보세요. 관, 행정기관이에요. 허, 인허가 해줬어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인허가 해줬어요. 제한, 취소 정지했어요. 행정기관이 인허가 한 거를 취소 정지한 거. 관허 사업 제한이라고. 자, 이거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한 편에 나와 있는 건 다 법적 근거 다 필요해요. 다 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인허가 해줬다 그거 취소 정지하는 걸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해당 위반과 관련 사업을 취소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 위반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업을 취소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과 관련된 사업이 취소 정지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무관련 사업을 취소 정지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해당 위반과 관련도 없는 사업을 왜 취소 정지하냐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결론을 조심해야 돼. 무관련 사업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어요? 이거 다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법치주의야. 법적 근거인데 왜 못해? 관허 사업의 제한에 있어서 무관련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OX. 허용이 돼. 법적 근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됐죠? 관허 사업 제한 다 배웠어요. 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 관련 사업 제한, 무관련 사업 제한. 제가 설명하는 책 순서랑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공급 거부. 지금 요거는 암기 안 해도 되고 그냥 들어봐. 급부행정이라는 게 공급행정이 있고 사회보장. 이게 뭐냐면 보험제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성행정. 이게 자금 지원이야. 보정 주고 막 이런 거. 여기 공급이란 말 여기 있네. 그러니까 공급이란 게 이래. 공물 뭐 있어요? 공원, 도로, 하천 이런 거 국민한테 공급해 주는 게 있고요. 공기업은 공기업 자체를 공급해요. 공기업이 만든 걸 공급해요. 만든 거. 공기업이 만든 거 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 그죠? 한국가스공사, 가스, 이런 것들. 이런 걸 공급한다고, 국민한테. 그러니까 공급 거부라는 거, 이런 걸 공급 안 하는 거야. 공급 거부 개념이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전화 이런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겼냐면, 제가 집에 돈이 한 2천억 밖에 없어요. 남들 있는 만큼 있는 거죠. 한 2천억 있단 말이지. 이런 거 눈 하나 깜짝할까? 과태료 4만원. 과태료 400만원, 4천만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마음대로 위반하고 다녀. 벌금 50만원. 그럼 내면 되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집에 가니까 전기가 안 켜져. 물이 안 나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가스, 전기, 수도 핸드폰 연결이 안 돼. 핸드폰 안 됐을 때 당혹스러움 알죠?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뭔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말 너무 불편한 거야, 삶이. 그러기 싫으면 말 잘 들으라는 거지. 공급거부 뭔지 알겠죠? 그죠? 불편하게 해서 의무를 위반 불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신정수단은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거 있다 없다? 전부 다 간접적 수단이에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법적 근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한계 법률 법적 근거 필요하다.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할 수 없는데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는 공급해주고 누구는 공급 안 해주고 평등의 원칙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니까 막 집에 물이 안 나와. 쓰레기 버리는 거랑 물 안 나온 거 뭔 상관이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논의가 될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 평등 원칙 어긋나는 거 아니냐. 누구는 공급해주고 누구는 공급 안 해주고 이러니까. 아니 위반과 상관도 없는 물은 왜 끊냐. 전화는 왜 끊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냐.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위에 2번 봐봐. 법적 근거 필요해져 하죠.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하면 되지 뭐. 근데 이런 비판이 있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일 신랄하게 비판한 학자가 3번에 포르시도프가 현대 행정은 이 공급 거부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야만적 행위다 라고 비판했어요. 누가? 오토마이어가 했죠? 학자 이름 기억해야 돼요. 포르시도프. 오토마이어라고 책에 나온 적 있어.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제가 급부행정을 이렇게 체계화시켰잖아. 제가 한 게 아니라 포르시도프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르시도프는 급부행정 평생 연구하다 죽은 사람이야. 현대 행정의 핵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걸 안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판한 거죠. 자, 권리구제. 급부관계가 사법관계야. 그럼 인사소송하면 되죠. 급부관계가 공법관계야. 그럼 행정소송하면 되죠. 행정소송하려면 뭐 있어야 돼? 처분성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판례박스 보세요. 1번. 행정청의 단수 처분 물 끊어버렸어요. 권리구 변동은 없죠? 물 끊었다고 뭐 내 소유권이 사라져 뭐 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이 있어요. 단수 뭐 단전 뭐 이런 거 처분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판례 봐.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하를 요청했어요. 단수를 요청했어요. 요청행위 처분성 없어요. 마지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급 불가 회신 동그라미. 공급하기 곤란할 것 같아 라고 회신했어요. 아직 물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요청이나 회신 상태에서 아직 물이 안 끊어졌죠? 처분성 없는 거야. 1번처럼 단수 물이 진짜 끊어졌어. 그럼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한 상태다. 회신받은 상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아직 단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처분성이 없어요. 됐어요. 이제 마지막 명당 공표. 명당 공표. 내 책이 좀 이상하네. 페이지 넘겨봐요. 색인이 없나? 있지. 난 왜 없어? 자, 명당 공표는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공직자 재산 공개야. 4급 이상 재산 공개해야 돼요. 보면 좀 황당하죠. 그냥 평생 재무직 공무원이었어.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3채 있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죠? 사실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투기를 많이 한 거지. 왜냐면 정보가 빠르니까 이 행정부서에 있으면 뭐 그린벨트 해제된다 뭐 이런 거 미리 알고 미리 사는 거야. 그럼 4배 떠요. 4배. 또 팔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죠. 그죠? 신상 이런 것들이 명당 공표야. 이갑돌 성범죄자라고 제가 지금 소리쳐서 말한 것처럼 명당 공표잖아. 뭐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게 공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요? 사실행위에요, 사실행위. 신체 실력인사 있어 없어요? 이름 불렀을 뿐이야. 요즘에는 성범죄자 주민번호도 공개되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면 주민번호도 진짜 이상한 놈들 많죠. 근데 어쨌든 주민번호도 사진도 공개돼. 공개라는 게 여러분들이 성범죄자 솔직히 신상 공개 이렇게 많이 본 적 없잖아. 정말 사회적 이슈된 거 아니면. 그게 뭐냐면 동네 파출소 있죠. 가서 이 동네 성범죄자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다 보여줘. 지나다니면서 마주칠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이 법이 이게 되게 강화돼가지고 원래 자기 지역 거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해운대에 놀러 갔어. 근데 해운대 파출소 가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줘요. 다른 지역 거도 가서 보여달라면 보여줘. 그리고 예전에는 3년 보유했었는데 10년 보유해. 10년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 다 보면서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뭐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명당공표는요, 권리무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 시험 많이 나왔다고.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야. 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신체 실력행사하는 게 뭐였어? 이름 불렀을 뿐인데. 비권력적 사실행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는 어마어마하죠.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심을 야기시켜서 말 잘 듣도록 하는 명당 공표야. 수치심을 야기시켜서 말 잘 듣도록. 자, 법적 근거 필요하냐 필요 없냐? 당연히 필요하죠. 뭐 3편 다 필요하다고 보면 돼. 이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이제 2007년도에는 막 설명 한참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2007년 서울시에 설명 안 해도 돼. 법적 근거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논란이 됐어. 왜냐면 그 소국서 적국서 논란이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이 비권력적 사실에서 그래요. 아까 배웠잖아. 이런 쪽으로 비권력적인 거는 법적 근거 필요해 필요 없어요. 비권력적인 법의 근거 필요 없어 원래는. 근데 얘는 필요하다고. 침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니까. 어쨌든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어. 근데 결론은 법적으로 필요하다요, 필요 없다요? 필요하다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3편인 거 다 필요해요. 다만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는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하다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판례박스 보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거. 이게 소송 들어온 이유가요. 만약에 제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됐다.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 자살하든지 이민 가든지. 그거 어떻게 살아,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막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들어온 거야. 너 이런다고 무슨 막 이름이랑 사인까지 공개가 너무한 거야. 소송 들어왔지만 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합헌이라고 한 거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합헌적인 법이다. 신상 공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법이 뭐죠? 일반법 뭐예요? 없어. 신종수상 배우고 있는 거 다 없어. 개별법에 근거하는데 개별법 뭐 달달 외우고 이럴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개별법은 기억해야 돼. 고액 조세 체납자 있죠. 세금 많이 덜 낸 사람. 그 고액이 얼마 내는 거 안 물어봐. 10억인데 10억 세금 덜 내기도 참 쉽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러면 신문에 나와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기 쉽지 않죠? 세금 많이 덜 내면 나올 수 있어. 근데 막 계속 누적해갖고 10억 넘겨야 돼. 근데 1등부터 5등까지는요, 뉴스에도 나와요. 9시 뉴스에도.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지금 7년째 1위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금 얼마더라? 뭐 1,000몇백억인가 안 냈던데. 계속,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 그럼 여러분 딱 배운 거 딱 떠올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촉, 압류, 매각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기자가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봐. 도대체 왜 그러면 이게 세금 충당을 안 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국내 재산이 없어요.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사람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던데.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겠지. 뭐 돈이 없는데 세금이 10억씩 나오고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 사실. 그죠?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압류 매각할 재산은 없고 세금은 밀려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9시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고액 세납자 명단 공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돼 있죠? 정확하게 봐. 국세징수법에 규정돼 있죠? 뭐에 규정돼 있어요? 국세징수법이라고 틀리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세징수법은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 강제징수에서. 여기다가 국세기본법 넣으면 틀려. 여기는 국세징수법이야. 반대로 명당공표에다 국세징수법 나오면 틀려. 여기는 국세기본법이야. 국세기본법이 맞고 징수법 틀려요. 얘는 강제징수잖아. 징수법이 맞고 기본법이 틀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청성 성보에 관한 법률, 뭐 사안문의 공직자 윤리법,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고요. 됐고요. 자, 한계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죠? 근데 국민의 알 권리 실현되죠? 뭐 조화가 필요하다. 뭐 이딴 얘기 하는 거예요. 조화가 필요하다. 저는 일반 원칙 지켜라.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일반 원칙 지켜라.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 나와봤자 소개하는 형식으로밖에 못 나와. 프라이버시 무진장 침해라 이렇게 안 나오겠죠. 뭐 알 권리 실현과 프라이버시 침해 조화롭게라고 이런 거. 자, 권리구제, 행정 쟁송, 취소. 그러니까 명당공표로 자기가 침해를 받잖아. 그죠?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으니까 취소하라고 소송할 수 있냐?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공표하는 순간 사람들 오래 인지가 됐죠. 그거 어떻게 취소시켜?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될 수도 있어. 뭐 지우개로 내에 있는 기억 지우고 이럴 수 있으면 되지만 이미 공표된 거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명당공표에서 취소 소송은요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다만 밑에 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난 성범죄자가 아니야. 근데 행정청이 잘못 공표했어. 배상금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양가를 1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거 읽어볼게요. 판례는 행정상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 일어났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한테 너무 유리한 판례죠. 행정청이 잘못 공표해도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잘못 공표해도 괜찮대요. 배상 안 해줘도 된대.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이 상당 이유라는 걸 엄격하게 판단해야 돼요? 느슨하게 판단해야 돼? 엄격하게 판단해야지 국민이 보호를 받지.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상당한 이유 있다고 봐요. 자, 판례 박스 보세요. 상당한 이유 부정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1번 판례도 보면 막연한 의구심. 그냥 공무원이 의구심, 의심이 나가지고 지 생각대로 공표해버렸어요. 이게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겠어요? 완전 막강 공무원이죠. 근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삼양라면, 기억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니까 삼양라면에 라면을 말뼈 가루를 갈아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뭐 공장 막 보여주고 이런 기억이 나. 그래서 삼양라면 말뼈 가루를 갈아서 막 먹고 싶어 먹기 싫어 듣는 순간 말뼈 좋아해요? 삼양라면 망했다고. 삼양라면이 그 전에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0-70%였어. 그럼 거의 독점이야. 라면 하면 삼양라면 이랬었다고. 근데 망하고 나서 이제 신라면도 뜨고 뭐도 뭐 너구리 뭐 이런 이제 생긴 거야. 근데 삼양라면이 이거 소송 제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뼈 가루가 들어간 게 실수로 공정 과정에 라면 중에 좀 있었어요. 근데 삼양라면이 생산한 라면 중에 그렇게 들어간 게 진짜 조금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뭐 특정 공장에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전 삼양라면이 전부 다 들어간 것 같죠. 그런 문제. 그리고 말뼈가 인체에 전혀 무해해. 근데 막 기겁하듯이 말뼈가루 들어갔으면 이러면 국민들은 저 먹으면 죽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삼양라면 이겼어요. 배상금 받았는데 이미 회사는 망한 이유야. 지금 삼양라면 있죠.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그 당시 멤버들이 다시 만든 거야, 삼양라면. 지금도 삼양라면 있죠. 하여튼 이게 명당공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잘못 공표하잖아요. 회사 망해버리고 막 이래요. 삼양라면 매출이 어마어마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지. 2번에 봐봐요. 두 번째 중간에 두 번째 단지 외관만 보고 미추. 이게 이제 막걸리 있죠. 우리도 지금 삼청동 갔다가 한 7년 전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깜짝 놀랐잖아. 그 장면을 보고 이 진짜 뷰티풀한 곳이다. 근데 막걸리 한 잔 시키면 막 주고 막 이래. 요즘에는 많이 올랐죠, 그죠? 올랐는데 근데 이게 막걸리가 보면 밑에 침전물이 있어요, 그죠? 외관을 보니까 침전물이 있어서 공무원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유해배체물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 뭐만 보고? 뭐 현미경으로 분석해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근데 이게 뭐가 막 가루가 있네? 이거를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에 막연한 의구심으로 발표한 것, 2번에 외관만 보고 발표한 것 이런 건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상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지. 잘못 공표해도 상당한 이유 있으면 괜찮은 건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점 결과 제거 청구권. 지금 결과가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결과야. 침해가 있다라면. 그죠? 성범죄자인데 성범죄자 잘못 알고 있어.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다시 성범죄자가 아니었음을 공고하는 거죠. 재인식시키는 거지. 그래서 옆에 쓰세요. 정정공고. 정정공고. 명당공표에 대한 정신적 침해에 대한 결과 제거는 뭐예요? 정정해서 공고하는 거야. 자, 명당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쟁송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공표를 어떻게 취소해? 배상 청구나 정정 공고와 같은 결과 제거 청구 두 가지 수단이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축하해요. 3편도 끝났네. 오늘 하루에 막 2편씩 막 끝나네. 그죠? 3편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이제 4편만 배우면 총론이 끝나는데요. 4편이 이건 전체예요. 4편 양이 제일 많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인 사람 질문하시고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그대로 앉아 있어요. 잠깐만 그대로 앉아 있어요. 컴퓨터가 안 되네. 아까 전에 그 실천닷컴 가서 계정법령 특강 보고요. 거기 행정법 이론 강의에서 제가 4편 1장 사전 규제 행정 절차법 정보 공개 정보 보호 그러니까 행정법 이론 강의 중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뜰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트가 이게 한 30몇 강째쯤 될 거야. 거기에 요거 강좌를 오픈시켜 놓을 테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정원장 특강이랑 그건 17분밖에 안 돼. 17분 금방 됐죠, 그죠? 그리고 행정절차법 전공 이렇게 해놓고 사건 일정 파트 열어놓으니까 몇 강부터 몇 강까지 숫자로 알려주려고 했더니 컴퓨터가 3, 4층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질문하세요. 집에 가세요. 네.